오늘이 2024년 10월 9일 그 서유기 시간인데 그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그 연희수 노트에 있는 걸 좀 따라가려고 하면서 그 주선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는 거를 다시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상을 넘어가서 함수랑 연속 함수까지 외워오는 걸로 했는데 저 요새 계속 논문 쓰느라 바빠가지고 약간 함수랑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연속이랑 그 상이랑 역상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랑 포함해서 뭐 다른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리마인드 할 겸 해가지고 약간 위상의 정의부터 다시 이야기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 먼저 얘기하자면 그 위상의 정의가 집합 X가 주어져 있고 그 집합 X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을 T라고 하고 이 T가 다음에 세 조건을 만족할 때 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전체 집합이란 공집합이란 전체 집합이 T 위상 T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가 임의의 원소가 T 안에 존재한다면 그 T 원소들 간의 합집합도 다시 위상에 들어가야 된다. 오, 세 번째 말한 게 그 그러니까 유한계의 원소가 그러니까 위상 안에 있으면 그 위상들의 교집합도 위상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다음 분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럼 제가 한번 지목하면 그러니까 이동욱 선생님 한번 위상의 정의 다시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집합 X가 있고, 집합 X에 파워셋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 T가 있습니다. 이제 T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 T를 위상이라 부르고, 순서상 X, T를 위상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으로 X와 공집합은 T의 원소이다. 두 번째로, 어, 임의의 원소를 뽑았을 때 그들의 임의의 합집합은 역시 T의 원소이다. 세 번째, T의 임의의 유한한 원소들을 뽑았을 때 그들의 유한한 교집합은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은 다시 T의 원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없으신가요? 다음 분 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박자연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위상에 대해 얘기하는 거 맞죠? 예. 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합 S가 주어지고, 집합 S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 T가 있을 때, 그 S, T가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이제 그거를 우리는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데, T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S, T를 위상 공간이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어, 공집합이랑 S가 T의 원소여야 되고, 그리고, 어, 그, 라지 i의 원소 스몰 i마다 그 vi가 그 t의 원소 vi가 있다고 했을 때 그 vi의 vi를 다 합하면 그게 t의 원소여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어, t의 원소 두 개를 v1, v2를 가져왔을 때 그거의 교집합도 t의 원소여야만 그걸 위상 공간이라. 네, 여기까지.
근데 그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두 개로,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두 개로 그러니까 두 개로 고정하는 거랑, 그러니까 임의의, 그러니까 유한계 뽑았을 때 그 컨디션이 두 개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 그게 두 개를 뽑는 건가? 아, 그러니까 뽑는 게 사실은 아니라 있다면인가?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T에서 두 개를 아무렇게나 두 개를 골라서 교집합한 것도 T에 들어간다는 말이랑 유한계를 골라서 교집합했을 때 T에 들어간다는 말이랑 그 서로가 서로를 임플라이 할 겁니다. 아마도. 아마 증명이 가능할 거예요. 증명이 가능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좀 전에 박찬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I라는 집합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냥 I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집합이냐라고 그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임의의 인덱스 셋이라고 말하면은 그 통상적으로는 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헷갈려요. 감사. 저 약간 약간 그 연인수 실감부터 계속 헷갈리던 그 이제 토폴로지는, 그러니까 달다 외워가지고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 위상의 원소가 오픈셋이고 그 오픈셋의 그 반대라고 했나? 그 클로즈 셋이 오픈셋이랑 있는데, 그리고 또 그 클로즈 셋을 모아도 토플로즈가 된다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 그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갑자기 너무 우다다 나와가지고 이게 아주 소화를 못 해가지고 우선은 그거 한번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클로즈드 셋을 모은다고 그게 토폴로지가 되지는 않고요. 어, 이러이러한 것을 클로즈드 셋이라고 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토폴로지 또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채널지기님께서 얘기하셨던 건 그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의 원소를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면 토폴로지의 원소는 그러면 클로즈드는 아닌 거냐? 그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면 B다라고 해서 P면 Q라고 할까? P면 Q이다라고 해서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원소가 그러니까 어떤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집합이 있고 집합 X가 있고 집합 X 위에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오픈셋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X의 어떤 부분 집합이 T의 원소이면 그 원소를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부르겠다라는 말이지 그것은 클로즈드 셋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직관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토폴로지는 우리가 주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로즈 셋도 토플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까 확인을 해야 되는 영역인 거네. 네. 그래서 그 예시로 나온 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셋의, 클로즈셋의 정의가 뭐냐면, 오픈셋의 여집합을 클로즈셋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공집합이랑 전체집합은 항상 위상의 원소이잖아요.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이고,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집합이랑 공집합은 오픈이면서 동시에 클로즈드인 거죠. 그러니까 오픈이기만 한 것도 있고, 클로즈드이기만 한 것도 있고, 오픈이면서 클로즈드인 것도 있고, 오픈도 아니고 클로즈도 아닌 것도 있고, 어느 경우든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어요. 오픈 인터벌은 오픈셋이 맞지만 오픈셋은 오픈 인터벌이 아니다. 라는 게, 예를 들어서 디스조인트한 두 오픈 인터벌을 유니언을 하면은, 그건 우리가 보통 오픈셋이라고 오픈 인터벌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오픈셋이죠. 왜냐하면 오픈 인터벌을 가지고 오픈 인터벌을 가지고 유니언을 했으니까.
유니언 하면 토폴로지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오픈셋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위상을 잡을 때 그 실수를 생각할게요. 전체 집합을. 그럼 위상을 잡을 때 그 위상에 나오는 맨 처음 조건이 파, 전체 집합, 지금 R을 생각할게요. R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 중에서 조건 1, 2, 3을 만족하면 우리가 그걸 위상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생각해보죠. T를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 아니라 그냥 파워셋으로 잡는 거예요. 전체로. 실수의 모든 부분 집합을 다 원소로 갖는 것을 T로 잡으면은 1, 2, 3 만족할까요?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T를 R의 파워셋으로 잡아요. 만족하지 않나요? 네, 당연히 만족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부분 집합 다 모았는데 거기서 벗어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 집합을 다 골랐던 얘기는 거기에는 오픈도 있고 오픈 인터벌도 있고 클로즈도 있고 한쪽만 닫힌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토폴로지가 되죠. 그리고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토폴로지의 원소를 오픈셋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오픈 인터벌이랑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정의상으로 오픈셋이 맞죠. 그래서 정의의 정합을 맞춰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직관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관이랑 좀 반하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뭐 유용하게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죠. 제가 좀 전에 잡은 그런 위상이. 하지만 어쨌든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 유주얼 토폴로지만 아마 다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픈 인터벌만 가지고 유니언을 하고 인터섹션을 해서 만들어진 것만 그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저 그 오픈 셋이 토폴로지의 원소면은 그러니까 그 결국 클로즈 셋을 정의하는 방식이 오픈 셋의 여집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집합이라고 하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전체 집합에 그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있어야 이게 여집합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여집합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게 약간 나 빼고 다 알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저는 계속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토폴로지를 정의할 때 먼저 집합이 있어야죠. 아, 집합 주어졌죠, 이미. 아, 네, 제가 이해한 내용은 일단 토폴로지의 원소를 오픈셋이라 하고, 이제 그 오픈셋의 여집합이 클로셋인데, 여집합의 기준이 된 전체 집합은 X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X에서 오픈셋에 대한 차집합을 클로즈셋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클로즈셋으로 토폴로지를 정의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오픈셋을 통해서 정의한 거랑 클로즈셋을 이용해서 정의한 거랑 동치가 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제 가령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이제 그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집합하는 거는 이제 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A랑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제 그거랑 이런 식으로 이제 여집합에서 합집합을 이제 그냥에서의 교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냥에서의 교집합을 이제 여집합에서 합집합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클로즈 셋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뭐 원소들을 뭐 E1, E2, E3라 했을 때 이 여집합 1, E1의 여집합, E2의 여집합, E3의 여집합 이걸 이용해서 토폴로지의 정의를 동치인 정의를 여집합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여집합이고 클로즈 셋이니까 그런 식으로 클로즈 셋을 이용해서 위상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위상의 정의를 제가 클로즈 셋을 이용해서
한번 뭐 말해 보면, 음, 네, 그 집합 X가 있고 이제 X의 파워셋 T가 있을 때, 파워셋의 부분 집합 T가 있을 때 T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T를 토폴로지로 하고 이제 X, T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한다. 해서 T 일선 그 여집합과 X는 T의 원소이다. 이거는 똑같은데 이제 두 번째로 T의 여집합의 T의 원소들의 여집합을 이제 파이나이트 유니언하면 그것 역시 T의 원소의 어떤 원소의 여집합이다. 그리고 T의 어떤 그 원소의 T의 어떤 임의의 원소들을 뽑고 그것의 여집합을 취했을 때 그들의 인피니트 인터섹션은 다시 T의 그 원소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클로즈 셋 T의 원소의 여집합을 이용해서 토포로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집합을 이용해서 정의되는 대표적인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위상은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라는 건데 이거는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 여집합이 그러니까 실수 위에서 여집합의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의 모임을 위상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유한계의 실수, 수직선 위에서 유한계의 실수를 뽑은 다음에 이것의 여집합은 어떤 오픈 인터벌들의 합집합일 거잖아요. 이런 형태들만 전부 다 모은 것을 위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위상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해요, 실제로. 왜냐면 유한계라 그랬으니까 공집합도 포함을 할 거고, 공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에 여집합을 포함해야 되니까 실수 전체 포함할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그 위상의 완결성을 위해서 약간 그 추가로 조건이 들어가요. 실수도 포함한다. 라는 것도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반대구나. 공집합도 포함을 하기는 해야 돼요. 요거는 추가 조건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조건이 임의의 그 합집합을 해도 여전히 그 위상의 원소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유한계만 뺀 것들을 무한번 합집합을 한다는 거는 요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음, 잠시만요. 말하다 보니까 조금 꼬이네요. 머릿속이 살짝 꼬였어요, 지금. 제가 세 번째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세 번째가 위상의 세 번째 조건이 유한계를 인터섹션을 하면은 여전히 위상의 원소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위상의 원소는 유한계의 원소만 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인터섹션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유한계 원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합집합을 하는 것과 똑같겠죠. 맞나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코파네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그 여집합 클로즈 셋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편이 조금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네. 약간 클로즈 셋을 이용하면 이제 finite intersection이랑 이제 infinite 그 arbitrary union 이제 네. 바꿔가지고 네. arbitrary intersection이랑 finite union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네네. 실수는 이제 약간 유한한 점들은 이제 finite union을 해야 되겠죠. infinite하게 union하면 유한하지가 않게 되니까 네. 실수는 막 1, 2, 3 이런 거 막 무한하게 모으면 실수 전체가 돼가지고 유한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인터섹션은 무한히 해도 똑같이 유한한 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코파인의 토폴로지가 가장 그 클로셋을 이용해서 토폴로지를 정의하기 편한 그런 그쵸? 게 그쵸? 정의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위상에서 말하는 무한 합집합은 그 여집합 기준에서는 무한 교집합이 되는 거죠? 유한집합의 무한 교집합이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유한계인 거고. 그리고 위상에서 말하는 유한계의 교집합은 이 여집합에 대해서는 유한번의 합집합이 되는 거고. 아,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말이 말씀하신 것 되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저도 말하려니까 꼬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굉장히 잘 외워야 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냥 정의에 입각해서 이것은 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의를 외운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실수, 그러니까 R을 그러면 제가 전체 X로 두고 그러면은 여기서 토플로지를 만든 거는 되게 오픈 인터벌이라고 하면은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공집합은 A랑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 두 구간이면 A랑 같이 두면은 이게 어차피 공간이 그러니까 거리가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데 그러면 그럼 A에 그냥 무한대를 놓고 B에다가 무한대를 놓으면 전체 집합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A랑 B가 무엇인가요? 그냥 임의의 실수 그냥 아무거나 수로 잡았는데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죠. 그럼 그게 실수 그러니까 어, 지금 정확하게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로 잡았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공집합은 수를 같은 거로 넣었을 때 만들 수 있다고 아, 치면은 두 번째 그 네. 전체 집합 실수는 어떻게 만드는지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서로 오버랩이 있는 오픈 인터벌들을 가지고 와서 다 합집합 해버리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 음, 집합을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X라고 할게요. X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부터 X 플러스 1까지 그 구간이 잡혀 있는 오픈 인터벌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전부 다 합집합을 하면 그러면 이 구간은 분명히 실수 위에 있는 오픈 인터벌이죠. 그런데 이걸 전부 합집합하면 여기에 안 들어가는 실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수 자체가 되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전에 이미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을 토폴로지의 원소로 갖고 있다고 이미 1번 공리에다가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이미 1번 공리에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냥 오픈 인터벌만 있으면 절대 R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픈 인터벌들의 집합은 베이스 네. 토폴로지가 되지 못하고 오픈 인터벌들의 아비트럴 유니언들의 집합이 이제 토폴로지를 만족시킵니다. 네네. 그러니까 토폴로지 베이시스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얘기를 하기는 해야겠네요. 베이시스 얘기는 안 나오기는 했는데.
약간 아무렇지 도 이게 살다 외우라는 게 어디까지 외워야 된다는지가 좀 그러니까 분명히 그 텍스트를 아는 그러니까 아는 거랑 아 이게 텍스트 말면 되나 맨날 싶기도 하고 이게 외웠는데 제대로 외운다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새 혹시 오픈의 인버스가 오픈이라는 것과 입실론 델타의 관점에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이 두 개가 똑같다는 게 좀 주관적으로 와 닿으세요? 이거? 저는 잘 안 와닿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제너럴지기님이 사실 이거 정의를 알면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왜 당연할까 조금 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는 조금 와닿기는 했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 요거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화이트보드를 띄워주시면 어 제가 그림을 조금 그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야 되는 게 요거잖아요. F가 F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음, 임의의 오픈 U in Y에 대해서 F 인버스 U가 오픈이라는 것이 두 개가 동치다라는 걸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방에 하는 거는 모르겠고 일단 양쪽 양방향을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음, 쉬운 거부터 해보면은 저는 이쪽이 좀 더 쉽더라고요. 이쪽 저는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리면서 했어요.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으면은 일단 그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요. 여기 X 제로를 잡고 여기에 FX 제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입실론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실론 볼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U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는 오픈이죠. 요거 입실론입니다. 입실론 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으로 그리긴 했지만 사실은 오픈 볼입니다. 오픈 볼이면은 오픈의 인버스가 오픈이라고 했으니까 어딘가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F 인버스 U가 될 겁니다. 그런데 F 인버스 U에는 X0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인버스라는 것 자체가 저 그 상위 U에 들어가는 모든 X의 원소들을 모은 거니까. 그런데 FX0가 들어가 있으니까 X0는 F 인버스 U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거는 입실론을 이미 잡았어요, 우리가. 잡았는데 이게 되느냐?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정확히 쓸게요. 델타가 존재해서
B 델타, 그러니까 델타 볼, X0에서의 델타 볼이, 델타 볼의 상이 여기에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X0는 F 인버스 U의 원소니까 당연히 여기 잡을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은 거는 이 안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입실론 델타의 조건을 만족을 하죠. 이게 이쪽을 보인 거고요. 그다음 반대쪽은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입실론 델타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 오픈의 인버스가 오픈이냐라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X0랑 여기에 FX0를 잡을게요. 그다음에 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FX0의 요 입실론 볼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이 저 안에 들어가는 델타 볼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조건은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오픈의 자꾸 인터벌이라고 그러죠? 오픈의 인버스가 항상 오픈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요 입실론 X0, FX0, FX0를 포함하는 그냥 아무 오픈셋을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것에 그림을 이렇게 부르니까 좀 별론데. 잠깐만요. 이거 좀 쓸데없는 부분이 지우고 갈게요. 이거는 없이 하는 게 낫겠네요. X0랑 FX0가 있고요. FX0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셋을 잡은 다음에 이것의 인버스를 잡을게요. 이렇게 인버스를 잡은 다음에 요거는 F 인버스 U입니다. 이게 오픈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오픈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F 인버스 U에는 당연히 X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F 인버스 U의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여기서 오픈셋을 잡을 수 있냐 우리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하려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음, 제가 며칠 전에 써놓고도 또 그새 또 까먹었네요. 이게 지금 연속이라는 게 X0에서 연속이라는 거 아닌가요? 점에서의 연속을 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그냥 함수 자체가 연속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꼭 여기 위에 쓰신 네. 이 부분이, 아이고. 어디요? 아니,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네네. 이 부분이 이제 X0뿐만 아니라 네. 다른 아, 점에서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는 제가 사실은 여기 그게 빠졌네요. 임의의 X0라는 말도 썼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저기 빼먹었습니다. 이게 그냥 연속 함수가 아닌데 X0에서만 연속인 경우를 따지려고 하니까 이게 명제가 조금 이상해져서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전체가 연속인 함수를 따졌을 때가 조금 더 깔끔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불연속인 함수를 지금 증명 생각 안 나니까 잠깐 딴 얘기하면은 불연속인 함수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런 함수를 만약에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연속이죠. 그죠? 여기에서는 연속이죠. 그런데 제가 그 공역의 오픈셋을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의 인버스는 여기선 오픈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연속인 거를 그 위상의 용어로 얘기하려니까 이게 임의의 오픈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어떤 뭐 구간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픈셋의 인버스가 오픈셋이 되는 그런 구간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말이 좀 안 이뻐서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정의역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로 따지는 게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전체가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만 저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저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썼던 거 보고 다시 적어드릴게요. 참네. 어찌 이런 일이.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제가 이런 식으로 했었네요. 음, 제가, 이걸 먼저 했네요. 그러니까 아무 오픈셋을 먼저 잡고요. 오픈셋을 먼저 잡고, 잠깐만요. 이게 왜 안 써지지? 됐다. 아무 오픈셋을 먼저 잡은 다음에 일단 인버스를 이렇게 잡습니다. 인버스는 오픈인지 아닌지 우리 아직 모르는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인버스에서 아무 점이나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의 상은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오픈이니까 U가 오픈이니까 여기에서 오픈볼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입실론 델타에 의해서 요 안에 상이 이 안에 쏙 들어가는 오픈볼을 이렇게 X0에서 잡을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 인버스 U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오픈볼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안에 쏙 들어가는 오픈볼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연속이면은 오픈셋의 그 인버스가 오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요 며칠 계속 이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좀 직관화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아직 약간 그, 그 약간 위상 공간에서 연속이 그 약간 아직 안 이어져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거 나무 위키에 있는 거긴 한데 저, 안 알려줘. 예. 저 열린 근방이라고 하면은 오픈 셋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정확히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픈 볼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열린 근방이면. 음,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볼이라고 하면은 거리가 같은, 참, 어떤 거리 R이 주어져 있을 때 거리가 R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네이버후드가 거리가 꼭 같아야 하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정확히 같은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오픈 볼의
그 정의는 어떤 Y지? Y들인데 요라고 했을 때 이것들 중에서 그 거리 X하고 Y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점들이 집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픈 네이버후드가 저런 식으로 똑같이 정의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오픈인 어떤 집합을 말하는지 제가 그게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성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후자, 그러니까 네이버 후드면 오픈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셋이 오픈이지 오픈 폴이라는 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두 위상 공간 X와 T 사실 이것도 정확히 쓰려면 위상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X랑 T1, 뭐 Y랑 T2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정의된 함수 X, Y가 어, 연속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그러니까 FA의 임의의 열린 근방, 그러니까 임의의 A란 뜻인 것 같아요. 여기가 임의의 A에 대해서 그 A의 함수값에서의 임의의 열린 근방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그 정의역의 열린 근방 U가 존재한다. 그래서 뭐가 좀 한 번 더 꼬여 있네, 이거는. 저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V의 인버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버스 또는 프리이미지. 아, 그물이 뭐죠? 그럼 저게, 근데 저번에 대충 한 거로 들은 거로는 저기, 역상이 역상이 오프셋이 돼야 되는 게 연속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오픈셋의 역상이 오픈셋인 거. 네. 지금 요거 위키 페이지 뭐라고, 어느 페이지 보신 거예요? 그냥 연속 함수 쳤을 때 나오는 거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위에 거 나부위키 메뉴에 있길래 한번 눌러봤는데, 역상이 존재. 아, 아, 그물이 뭔지 모르겠다. 저 이거 처음 본 용어예요. 네트? 음, 제가 그래서 사실 한글로 된 페이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영어 페이지는 아예 구조가 다르네요. 어, 다음 두 조건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또 세 개가 나오게. 요거랑 요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는 저도 뭔지 모르겠고. 그럼 저거를 그러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말로 이야기를 외워보자면 그 두 위상 공간 x와 y가 존재하고 그 두 x와 위상 공간 사이에 함수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시작하면 되는 건가? 저거 두 개, 세 개니까 그냥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세 개는 다 동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물이라는 게 약간 그 수열의 일반화라고 되어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래요? 퓨어를 극한 얘기하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마저 이야기해보면 그 정의역 원소의 X에 대해서 금방? 오픈셋? 오픈볼? 그러니까 오픈볼에 대해서 상이 존재하고 그 상에 다시 역상이 그 하- 원래 정의 X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오픈볼이라고 하면은, 음, 사실 이게 지금 용어가 굉장히 불분명한 게, 금방이 이런 식으로 거리를 그 특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그 거리도 우리가 주기 나름이기 때문에 거리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픈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원일 수도 있고, 마름모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저기 구분하지 말고 그냥 퉁치려고 오픈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볼이라고 말하면은 이게 또 한 가지 애매해지는 게 또 있는데 이거 그 연희수 노트 있잖아요. 그 공유해 주신 노트. 여기에 보면은 오픈볼이라고 안 써 있고 그냥 위상 공간으로 써져 있어요. 연소 감소의 정의가. 제 노트에 있는 거, 이 노트에 있는 거 그냥 여기다 그대로 붙여볼게요. 제가 왼쪽에다 붙여놨는데요. 이거 보면은 뭐 오픈볼 그런 거 안 써 있어요. 여기는. 그냥 위상 공간이 주어져 있고요. 위상 공간 A랑 T1, B랑 T2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말은 이미 T1은 A 위에서 그 1, 2, 3번 조건 만족하는 어떤 그 파워셋의 PA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고 T2는 1, 2, 3을 만족하는 B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냥 일단 주어져 있는 거예요. T1, T2는. 이럴 때 요 함수가 어떤 걸 만족할 때냐면은 T2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것의 역상이 T1에 들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연속함수라고 부르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오픈볼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아예. 평소 습관대로 구글링 해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네. 저거 한 줄이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열린 근방이라고 돼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토폴로지를 우리가 만들 때 꼭 이런 것만 모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런 것만 모으고 싶지만 왜냐하면 그 보통 이상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모으고 싶지만 그냥 제너럴한 정의 면으로 봤을 때는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오픈셋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실수의 모든 부분 집합을 다 모아도 그것도 위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원소를 이거를 오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위상을 우리가 고려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런 정의는 사실 이러한 정의를 포함을 못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도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위상 공간을 이용해서 얘기하면은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두 이상 공간 A랑 T1과 두 이상 공간이 두 이상 공간을 A의 T1이랑 이렇게 얘기하면 집합이랑 위상이랑 줘야 되는데 첫 줄부터 이야기하기 애매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기서 A랑 B는 집합이죠. 지금 요 첫 줄. 여기에서 위상이 어떤 거죠? T1, T2 위상 공간은요? 그 A랑 T1 그게 하나가 되고 B랑 T2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두 위상 공간 A, T1, B, T2가 주어져 있고 함수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T1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의 F에 대한 역상이 T, 아, 제가 다시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다시. T2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의 F에 대한 역상이 T1의 원소이면 그러면 우리는 F를 연속함수라고 부르겠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두 미상 공간 A랑 T1이랑 A와 T1 그리고 B랑 T2가 존재할 때 그 T2의 원소인 V에 대해서 그 V의 역상이 다시 나 T1에 존재한다면 이를 연속함수라고 한다. V의 역상, 어, 어, 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혹시 역상의 정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일단 역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저한테 물어본 거 아니었네. 네, 서정 쌤한테 일단 여쭤봤습니다. 일단 역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음, 다시 봐야지.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긴 AB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AB라고 쓸게요. A, B가 주어져 있을 때 B의 부분집합 아무거나 하나 잡습니다. 그러면은 함수값이 B에 들어가는 모든 A의 원소들을 모은 것을 우리가 V의 역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의로 쓰자면은 F 인버스 V라는 것은 이렇게 쓸 건데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기. B에 포함되는 Y들. 근데, 그러니까 Y는 B에 포함되는 놈들이 돼야 되지 않나요? V의 역상은 어디에 아, 원소들이죠? 어, A. A의 원소들의 집합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일단 A의 원소들 중에서 상이 V에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상이 아, 상이 V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역상의 정의예요. 그럼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이 펜으로 그리겠어. 그럼 저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선 얘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는 셈인 건가요? 네, V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V는 아, 아, 첫 줄은 이렇게 써야겠죠. For set V in B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V가 먼저 주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여기서부터 먼저 정의되어야 이게 갔다 왔다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B 먼저 안 된 거.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역상은 그 F가 그러니까 집합 A랑 B로 하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인데 그 중에서 A의 정의역의 원소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그 B의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 거니까 B의 부분 집합인 V가 존재하고 그 안에 B의 부분 집합에 대응되는 X 값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거 연습 좀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함수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공역 B의 부분 집합 V가 주어져 있을 때 V의 역상은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 중에서 상이 V의 원소인 A의 원소들의 집합. 말로 하자면, 굳이. 말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기호로 쓰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아, 그럼 저 V라는 아, V가 공유, V는 치역 아닌가요? 어, 공역의 V는, 그 부분집합입니다. V는 공역의 부분 집합. 네. 아, 예. 어, 그러니까 저는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 V란 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V는 우리가 잡고 싶은 대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펑션 f a에서 b까지 and 이렇게 쓰면 되겠죠. V가 치역의 부분 집합이 아니라 아니다. 치역의 부분 집합, 공역의 부분 집합을 치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공역의 부분 집합이면 돼요. 꼭 치역의 부분 집합일 필요는 없어요. 치역이 공역이 전체 집합이잖아요. 공역이 전체. 네. 네, 그 치역이 공역이 대응되는 B고, 네, 이제 그 치역은 이제 A의 네, 그 치역은 잠시만, 치역은 이제 A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게 상이랑 관계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거 예시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요런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상의 역상, 그리고 역상의 상,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AB니까, 기호를 어떻게 써야 되지? CD라고 써야 되나? 그러니까 F의 그 C의 상의 역상이랑 C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건 D라고 할까요? D의 역상의 상이랑 D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B의 부분 집합을 요렇게 잡으면은 이것의 역상은 요것의 역상은 요렇게 되는데 그런데 상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역상의 상은 더 작아진다 라고 해서 역상의 상은 더 작아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상의 역상 상의 역상을 잡으려면 잠깐만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상의 역상 상의 역상 어,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죠 맞아요. 이렇게 잡으면은 상의 역상은 더 커지죠. 그래서 상의 역상은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상은 이렇게 잡아도 돼요. 제가 좀 전에 예시로 보여드렸듯이 역상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역상 계산할 때 B의 부분값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리고 뭐라고 쓰죠? 이미지라고 쓰나요? 상, 이렇게 쓰나요? 이게 네, 그 그렇게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FX들을 전부 다 모은 것. 이걸 이미지라고 부르고 또는 치역이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치역은 요거죠. 요거. 자꾸 이야기하려다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fx는 v의 원소를, 이,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할 때 자꾸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꾸, fx는 그러면 b의 원소인데 그 중에서 특히 a랑 대응되는 값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것들이 특히 v 안에 들어갈 때를 만족하는 a를 다 모아놓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머릿속에 꼬이네. 그러니까 이 fx라는 놈은 결국 b의 원소여야 되는 거잖아요. FX는 B의 원소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했던 게 뭐냐면 저 함수 fx라고 하면은 저 x, y 둘 다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어,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헷갈려 하시는지 제가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 함수라고 하면 저 x, y 둘 다를 네. 포함해야 되는 거 함수고, 이거는 상 얘기하는 거니까 그 y 값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전 이거 두 개 자꾸 헷갈리고 있었어가지고. 여기다 Y를 쓰려면은 어차피 Y를 쓴 다음에 그 Y가 뭐냐라고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Y가 X에서 온 거다라고 쓰고 싶을 텐데, 그럴 거면 그냥 FX라고 쓰면 되죠. 아니면 이제 그 함수라는 게 그 정의상 결국 순서쌍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쌍을 적는데 이제 그 순서쌍에서 이뭐 x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 있을 텐데 뭐 x의 원소들 있고 y 원소들 있을 텐데 이 y의 원소들 중에서 v에 해당되는 v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 다 빼고 이제 그 남은 것들 중에서 이게 앞자리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함수의 정의는 괜찮으신가요? 이번에 집합 x, y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그 fx에서 y로 가는 순서쌍이 존재하는, 순서쌍이어야 되고, 그게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그 x 하나, 이거 좀, x 하나에 y 값 하나가 대응되어야 하고, 만약에 x, x랑 y1과 x와 y2가 존재한다면, 그 y1과 y2는 같아야 된다. 근데 약간 그 첫 번째 소설할 때 뭔가 좀 엉성한 거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씩 대응된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 분명히 뭐라고 공격할지 뻔히 보여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공격하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좀 때릴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F가 결국 그 X와 Y, X 곱하기 Y의 부분집합인데 부분집합이다라고 일단 서술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x 값에 임의의 x 값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for or x 임의의 x에 대해서 y가 x, y가 되는 y 값이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좀 형식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그럼 이제 x 중에서 그 y로 안 넘어가는 게 화살표 안 벗는 애가 없다. 약간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그 집합 x와 y가 주어져 있고 그 x와 y 순서 그 함수 f 함수 아 함수의 정체는 결국에 순서 쌍인 거잖아요. 순서 순서쌍의 쌍이고 집합이죠. 순서 쌍의 집합이고 네. 그게 그 전체 x와 y로 만든 순서 쌍 안에 포함돼야 되고 아닌가요? 순서쌍의 음,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보통 뭐 given two sets x and y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집합 x와 y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 f는 x 곱하기 y의 부분 집합으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집합 x와 y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 f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x 곱하기 y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한 다음에 1, 2번 조건을 쓰면 되죠. x와 y의 순서 쌍의 부분 집합이 함수의 정체가 되는 거네. 순서쌍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x 곱하기 y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순서쌍의 집합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영어로 쓰자면 given two sets 이게 아닌데. 오, 제가 뭘 한 거죠, 이거? 됐다. given two sets x and y에 대해서 function f function f is subset of x 곱하기 y which satisfies 한 다음에 1번 뭐뭐뭐뭐 2번 뭐뭐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약간 쓰신 곳 중에서 약간 제 생각은 이제 function 한다 정확하게 이제 from x into y까지 써주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이렇게요. 네, 약간 좀 정의학과 공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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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네,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합 두 개가 두어져 있을 때 순서상 x, y의 부분 집합 서브셋이 부분 집합인가요? 좀 다 헷갈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x, y의 부분 집합을 부분 집합 x라고 하고 f라고 f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것도 쓸까요? x 곱하기 y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순서쌍인데 x는 이거 기호 쓰기가 귀찮네. x에 들어가고 y는 y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거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요즘 그 집합과 수해책 계승학 교수님 책으로 약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본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 공유 좀 좋을 것 같은 게 혹시 그 순서쌍의 정의를 아시나요?
아, 저 무슨 말 하시려는지 아, 알 것 같아요. 약간 이 그것도 참, 순서상이 뭔 정의가 있나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었죠. 진짜 약간 완전 집합론의 랭귀지로 네, 하는구나. 네, 네. 그래서 약간 그것도 좀 같이 적으면, 이제 이건 이제 사실 다른 방식으로도 정의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어, 얘가 한국어가 거꾸로, 왜 거꾸로 써지죠? 여기 또 인코딩 문제가 또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좀 순서란 데이터가 유지되기 때문에 약간 네, 실제로 순서상의 뭐 네, 동치 조건 이런 거를 할 때 네. 맞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순서상에 같다는 거를 집합론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잠깐만 그러면 저 지금 일단 이거랑 같은 거란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네, 순서상의 집합, 순서상에 대한 네, 정의고요. 사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네, 이건 지금 이 연희수에서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이것까지는 알아야, 아, 이건 알아야 되나? 네네. 아, 얘는 순서쌍이고 얘는 곱집합. 네, 아, 네. 곱집합이죠. 예. 곱집합 또는 곱집합이 카테시안 프로덕트, 카테시안 셋인가요? 네, 카테시안 프로덕트입니다. 카테시안 곱집합. 프로덕트인가요? 어, 네, 약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카테시안 카테시안, 프로덕트는 집합의 연산을 말하는 거고, 뭐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카테시안 셋이라는 용어가 있는지. 카테시안 프로덕트 맞습니다. 카테시안 프로덕트 또는, 프로덕트 셋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곱집합. 우리말이 편하네요. 곱집합. x 곱하기 y. 네. 그럼 fx 저기 화살표 y는 x에서 y로 보낸다고 표현하나요, 일반적으로? 대응되는? 갑자기 음, 헷갈려가지고. 예.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 표현은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영어로는 뭐 펑션 from X into Y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우리말이 좀 더 편하죠? 저거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함수니까 함수가 원래 저 곱집합의 부분집합. x에서 y로 가는 곱집합의 부분집합. 음.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사실은 이거 순서상으로 되는 정의까지 굳이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사실 이거는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요 역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왜냐면 이제 그 뭐 위상이 그러니까 위상이 언급되면서부터는 사실 모든 게 상과 역상의 언어로 다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역상은 좀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랜덤 변수도 보면은 랜덤 변수의 정의가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다가 보렐셋의 인버스가 그 시그마 필드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거 인버스 이미지 또는 역상이 뭔지를 알아야 그 어떤 개념인지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fx는 상이 되는 건가요? fx는 x의 상이죠. 네. 네. 그, 혹시 이 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는 이- 자연스러우신가요? 뭔가 그 어디에 들어가는 원소인지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무엇인지 명시하는 것. 사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뒤에 거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나, 앞에 거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나, 약간 이것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나 없나, 그게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해도 아, 상관은 네. 없는데요.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라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앞에서부터 읽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그 바를 서치댓으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되 바를 서치댓으로 읽으면 대충 맞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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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근데 이제 한국어 어수는 또 반대가 되니까 네. 좀 쉽지가 않죠. 그럼 그래서 한국어 어순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수학의 문장 읽다 보면은. 어순이 뒤집혀서. 제가 좀 더 쉬운 예시로, 어, 제가 NG라는 그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이건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음, N이랑 헷갈리니까, 뭐라고 쓰지? 뭐, M이라고 쓸게요. 요건 정수입니다. 정수 집합이에요, 요거는. G는 정수인데, NG라는 제가 새로운 그 집합을 정의를 할 건데요. 이 집합은 어떤 함수냐면은, 정수를 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수를 모은 거냐면은, M is N K for some K in 정수.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읽히시나요? 그 2앱에서 3앱에서 그런 애들 모아놓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n은 주어져 있는 이 n은 그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n에 대해서 이걸 n 말고 그냥 뭐 2나 3으로 할 걸 그랬네. 뭐 여기 만약에 3이다. 여기 만약에 3이다. 그러면 3지라는 건 뭐냐면은 정수를 모은 거예요. 정수를 모은 건데 어떤 정수를 모은 거냐면은 이 정수가 어떤 정수의 배수인 것. 그러니까 어떤 정수? 그러니까 요 3이라고 썼으니까 3을 3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모은 것.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0, n, 2n, 3n, 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수를 모은 건데 어떤 정수를 모은 거냐? 이러한 정수를 모은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도 보면은 이 v의 역상은 v, v의 역상이니까 정의역의 원소를 모은 거예요. 정의역의 원소를 모은 건데 어떤 원소를 모은 거냐? 그 원소의 상이 v에 들어가는 것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 좀 자연스러워지나요? 이게 약간, 잠깐, 약간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이게 음미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 뭔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뭔가 좀 까끌까끌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지금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써도 똑같은 집합이긴 하죠.
제가 보기에 이게 까끌까끌하신 이유는, 이게 까끌까끌한 이유는 역상을 처음 보셔서 그래요. 몇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좀 친해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런 애들 보면은, 그니까 별로, 그니까 몇 번은 보다가 지나쳤는데 별로 중요한 놈이 아니다라고 그냥 눈에만 몇 번 보고 생각하지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서 계속 꼬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를 먼저 표현하고 이거를 먼저 표현하는 거랑 이거를 표현하고 이거를 먼저 표현하는 거랑 이게 달라지는데 그게 조금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영어로 생각하기랑 한국어로 생각하기가 섞이면서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호 하나도 안 쓰고 영어로만 한번 써볼게요. 역상의 정의에 대해서. 이 우리말로 쓰면은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거 우리말로 쓰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영어로 써볼게요. 아, 너무 크다. 인버스 이미지 오브 V 그냥 in B라고 할게요. is 어 set of 음, 여기는 이렇게 써야겠다. subset of A. 그러니까 지금 펑션 A에서 B로 가는 펑션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V의 인버스 이미지는 뭐냐면은 인버스 이미지 of V in B는 뭐냐면은 is a subset of A of which 이 아 of which 어 펑션 펑션 밸류라고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밸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그냥 이미지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미지 오브 엘리먼트 is in V 이렇게 써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거 테두리 표시 못하나 이거? 어 모르겠다. 이렇게 쓰면은 어때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의 서브셋인데 그게 뭐냐면은 오브 위치 어떤 서브셋이냐면은 A의 엘리먼트의 이미지가 V에 들어가는 그러한 A의 원소들을 모은 것. 여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서치댓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서치댓 the image of element of A is 어? 제가 in을 두 번 썼네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이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 말은 취소. 제 이상한 말할 뻔했어요. 취소, 취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 이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어, F, 어, 상위 B가 되는 그냥 A의 집합이라고 말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은 사실은 조금 살짝 미묘하게 다른 말이거든요. 그 상위 V가 되는 네, 상위 V가 되는 X의 부분집합이요. 아, A의 A A의 부분집합. 부분 집합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서. 음,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그 함수값이 같지만 다른 두 원소를 처리하는 데서 좀 다를 수가 있어서요. 저는 안 되는 경우를 이거 생각했어요. 왜냐면 V를 이렇게 잡으면은 상위 이것인 A의 그 부분 집합은 없잖아요. 왜냐면 얘한테는 아무도 안 가니까.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여기다가 괜히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틀린 정의가 있습니다. 어, subset of A 음, whose image is B 라고 쓰면 요건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이 सब셋이 만약에 존재해도 하나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네,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데 아, 이제 아, 전체라면 이제 두 개, 네, 그래서 함수값이 같은데 그 다른 두 원소 중에서 어떤 걸 그쵸. 넣고 뺄지 둘 다 넣어야 할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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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쵸. 해서 하나로 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네네. 되고, 이렇게 둘 다 잡아도 된다는 잡아도 얘기죠. 네. 네. 그럼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